그것도 예, 흑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흑인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우편 나르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특히 금융회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1등 세일즈맨이 흑인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 그 흑인이 사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장사를 너무 잘해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났거든요. 만나자마자 나는 그 사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막 웃고 모든 게 긍정적이고 이 사람만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5분 만에 이 흑인 남자한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야, 대단한 능력이구나.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학원에서 안 가르쳐주죠. 그런 애들이 있죠.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되게 즐거운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부자 돼요. 근데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찡그런 애들 있죠. 맨날 불만인 애들. 그런 애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되게 사이코가 됩니다. 공부 잘하고 성격이 나쁜 애는 흉기가 돼버려요.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들의 호기심 없는 건 심각한 겁니다.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질문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그죠?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당신은 왜 가난합니까? 물어보면 나는 다 잘 될 수 있는데 사회가 엉망입니다. 또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때 뭐가 부축일까요? 매스컴이 부축이에요. 매스컴에서 흙수저, 금수저 나누죠. 그래서 흙수저들은 너는 부자가 안 될 거야. 너는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끄집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부정적이 되죠. 가난한 거는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부자가 될 길은 다 있었는데 본인이 게을렀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못 생각했거나 본인이 소비를 함부로 했거나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남 욕을 안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주식 투자를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반드시 증권에 찾아가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게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랑 비슷합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월급의 10%까지 투자를 하게 하고요. 강제예요. 그리고 60세까지 못 찾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55세까지 못 찾아요. 근데 55세가 넘어도 들어야 됩니다. 5년 이상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증권에서 오늘 가셔도 돼요. 오늘 집 근처에 가셔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고 싶습니다. 1년에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돼.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식형 펀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ETF라는 것도 있고 알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만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증권방송 보면 안 돼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투자 철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기비 쓰는 걸 아들 이름으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주고요. 그리고 커피 마시지 말고 커피 살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자동차 팔고. 그러면 가난하게 되고 싶어도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가난하게 보여야 되죠. 가난하게 보여야 크루스를 탈 수가 있어요. 부자처럼 보이면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크루스를 타게 되면요, 저도 크루스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크루스 타는 가격은요 안 비싸요. 근데 나올 때 후회합니다. 왜 후회할까요? 탈 때 뭐 하죠? 카드를 미리 받죠. 그래서
막 삽니다. 이제 특히 크루스에서 파는 게 뭘까요? 예술품 팔아요. 다 뭐 이거 뭐 엄청난 유명한 화가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건 사면 안 돼요. 도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주얼리 팔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특별히 고객들한테 싸게 준다고 그러죠. 그건 절대 사는 거 아니죠. 그게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죠. 특히 여러분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단체 관광 많이 가죠. 차가버섯, 네? 상황버섯. 상황버섯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는 게 아니죠. 무슨 뭐 침대 뭐 그런 거 있죠. 라텍스 그런 거. 네, 한국이 더 쌉니다. 근데 그런 게 몸에 배야 돼요. 부자의 라이프와 가난한 라이프. 내가 이 돈이면은 거기 가서 펀드를 얼마부터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되게 즐거워요.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서 좋아하는 거,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난 20년 있다 쳤을 거거든. 지금 주식이 폭락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싸게 사니까. 그게 여유죠. 아까 처음에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길게 보는 사람과 짧게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그런 신경 안 쓰지. 재벌 회장들이 내 오늘 주식 올라갔고 내가 아까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안 쓰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기 질문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저는 주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 주점만 꺼내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해외에 살고 있고, 해외에 살고 계세요? 네, 네. 저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사교육을 하다가 네,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사교만 하려고? 네. 근데 저희 아들이 14살, 한국 나이로 14살이고요. 오늘 저한테 너무 이 돈에 대한 이런 강의를 처음이었고 너무 크게 다가왔는데, 이제 하나 좀 어드바이스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다행이다.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에 있었다면 제가 이제 학원장이었기 때문에 학원장이었어요? 네, 엄청 많이 좋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이번에 시험에 왔어요. 근데 패스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못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아이 스스로가 그래도 테스트는 하고 싶다라고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학원도 안 다니고 튜션 따로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 스스로가 자꾸 자기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 공부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 하는데도 스스로 자꾸 주고 이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지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장사에 관심 많아요. 대학을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하고 얘기하면 코로나 때 그 주말마다 저는 관광업을 원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뜨고 하니까 이 한국 음식을 마켓에 가서 팔았어요. 저희 아이가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언어가 되니까. 근데 저는 이 아이한테 그날 일당을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아이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는 금방 말씀하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금저축 펀드 이걸 아이가 지금 해도 되는 건지. 당연하죠. 내가 미국에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13살에 하거든요. 13살에 성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13살부터 경제능력을 하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유태인이 아메추어라고 해요. 성인식을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근데 친척들이 3가지를 갖고 와요. 첫째 손목시계 갖고 와요. 선물로. 그 다음에 성경책을 갖고 옵니다. 구약. 3번째 돈을 갖고 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돈을 모이는 금액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나는 한사부터 해야 된다 생각해서 산후조리원에 다 전화를 했어요. 위팅보다 더 잘 잘못했냐 그랬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당연하죠.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죠. 시간. 아까 복리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늘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복리의 마법이 되면서 나중에는 막 가수도가 붙잖아요. 그렇게 6살에 투자하는 거와 1살에 투자하는 건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이를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3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6살인데도 어린애가 있고, 어떤 60이 돼도 어린애 같은 사람 많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생각이 뛰는 게 중요해요. 우라법에서는 11살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이가 장사하고 싶다. 너무 좋은 거죠. 저는 한국에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없는 애들 대부분이에요. 너 뭐 할래? 몰라요. 왜 안 했어? 왜 모를까요? 엄마가 그 생각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너 다른 생각하지 마. 공부만 해. 그랬죠? 그러니까 애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엄마 잘못이에요. 애가 나 장사하고 싶어요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지하게 성숙한 거예요. 돈을 알게 됐다는 거는 이건 무지하게 칭찬할 일이죠. 한국은 거꾸로 얘기하죠.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학원이나 잘 가. 지옥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30살 돼도 돈이 왜 중요하지? 심각한 문제가 되는 돈이 왜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한국 엄마도 제가 또 하는 얘기하지만 한국 엄마도 절대로 애들한테 신용카드 주는 거 아닙니다. 신용카드 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드님한테 잘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애들은 자기가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엄마가 하라느라 하는 애는 끝까지 엄마를 원망할 거예요. 엄마가 하라고 생각 아니야. 그럼 그 아이는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엄마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네가 결정하고 네가 대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 근데 아이가 나중에 30살이 돼서 지금이라도 대학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애랑 똑같이 해야 되죠?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아이하고 같이 하세요. 아이가 그 유튜브에서 무슨 주식의 대학을 갔대요. 그래서 저한테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제 채널만 보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엉터리 채널이 많아요. 단기간에 부자가 하고 1억 만들기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가 되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존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 채널이에요. 지금 한 40만 명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아니 이왕 주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S&P에서 아직 상장은 안 하고 조만간 상장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제일 좀 잘 나갈 것 같은 회사를 한 군데만씩 이렇게 세 곳을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학원장님 하셨는데 목동이나 저기 중계동이나 대치동 학원거리는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하셔야지 거기 몰다니면 약간 네, 조금 걱정됩니다. 네, 그 지금 한국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은 후진국을 됩니다.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는 교육을 받으면 국영수자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저는 삼성 거를 조금 몇 개 갖고 있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할까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삼성만 하고 있냐?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삼성 비중이 예. 좀 제일 많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거는 내가 시간도 없고 잘 모르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 작은 돈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매뉴얼이 그대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증권회사 가서 내가 연금저축펀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계좌를 열어야 돼요.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냥 만원, 10만원, 뭐 5만원 돈 생겼다고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 아이, 손자랑 손자 다 계좌를 열어줘야 돼요. 각자
진짜 다. 네, 그게 생명 혜택이기 때문에 네. 무지하게 좋은 제도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55세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커피 마실 돈으로 또뭐 놀러 갈 돈으로 그리고 투자해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죠. 55세까지 그러면 저는 50이 넘었는데 상관없어요. 55세나 아니면 찾을 수 있는 권리가 55세가 되거나 아니면 투자한 지 5년이 지나거나. 네, 그 놀랍게도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 좋은 제도가 연금 저축이라고 하지 연금 펀드는 아니요.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 연금저축 보험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연금저축 보험은 아니에요. 근데 90%가 연금저축 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금저축 보험에 있다고 그런 펀드로 바꿔야 됩니다. 그 매뉴얼에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걔를 다 합의시키고? 지금 아니요 옮기시는 거예요. 아, 그걸 해약하면 안 됩니다. 해약하면 끝나요.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옮기는 거.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크루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그러시고 항상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이제 또 돈을 쓸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금 선택적 소비를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간혹 이렇게 막 돈 버는 이야기만 듣다 보면 크루즈를 타고 다니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소모성이 소비성인 그런 어떤 활동이나 그런 걸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의 죄책감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께 여기 자리에서 크루즈를 가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어떻게 또 아니 그러니까 크루즈를 가려면 저도 크루즈를 많이 갔어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그 옛날 가족 사진을 보면 나 크루즈를 가서 갔던 저는 이제 그런 면에 좀 게으르기 때문에 여행 갔을 때 크루즈가 좋은 점이 뭐냐면 도시를 여러 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호텔을 옮기거나 짐을 쌀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였고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 나오고 해서 개인적으로 크루즈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크루즈를 가려면 예를 들어서 매일 커피 마시는 사람은 크루즈 못 가요. 근데 자잘한 소비를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가고 싶은 거 크루즈를 가는 건 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크루즈를 가려면 다른 거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사교육비 없앤다든가 또 벌써 투자를 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크루즈 10번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단순히 크루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크루즈를 가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크루즈를 안 가도 좋겠지만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 되겠죠. 부자가 되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 빚을 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크루즈가 난 좋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 채널이나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돈을 열심히 버는 다음에 어떻게 쓰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의도 함께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그 금융 문맹에 벗어난다는 거는요, 이겁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세이브 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전반적인 돈에 관한 얘기예요. 쓰는 거에서 어떻게 쓸 거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쓰는 거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은 내가 돈을 쓰는데 한 명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유태인들은 태어나자부터 돈을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어려운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 가르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돈에 대한 인식이 완전 다르죠. 한국은 뭐라고 가르치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쳐요. 근데 부자가 안 돼.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는 돈을 내가 어떻게 벌 것이냐, 돈을 제일 중요하게 교육을 받는 건 뭐냐, 돈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돈을 귀하게 여기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을 다스려라. 그게 아까 뭐예요? 돈을 일시키라는 거랑 똑같죠. 근데 한국은 돈을 숭배해요.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돈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면 연락을 끊어요. 혹시 돈 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한국의 큰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근데 미국의 부자는 어때요? 자기가 또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도 해주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창업해라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사라져요. 나한테 찾아오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복권 맞은 사람들은 많이 사라지거든요. 돈을 제대로 운이 좋아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돈 번 사람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려고 하죠.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릇을 한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100억이 벌면 1억 쓰는 건 문제 안 되죠. 근데 내가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으면 크루즈 못 가겠죠. 그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단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크루즈도 갈 수 있고 다 원하는 데 할 수 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워런 버핏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가장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집을 무조건 먼저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무조건 집을 사라고 그러죠. 문명이 걸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뭐냐, 먼저 부자가 되는 것부터 하면 집은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집도 여러 개 살 수 있는데 왜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을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크루즈 10번 100번 갈 수 있죠. 사교육비 안 쓰면 투자하면 그겁니다. 네. 부자학교 유튜브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나이 이런 게 제한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가족이 없으면 혼자 가도 되고. 저번에 토요일에 했는데 너무나 감명받았어요. 전국에서 왔고 또 스토리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내가 감명받았는데 혼자 온 사람이 의외로 많았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았고 또 하나는 한 분은 아이 유머니라는 케이스였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친부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위탁 부모가 이렇게 위탁하는 그 어머니가 데려온 거예요. 시골에서. 일단 이게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데 얘가 너무 어리다 생각했더니 그게 친모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걱정이 되는데 이 아이를 부자로 만들면 그 아이가 혼자 사는데 문제가 아니겠구나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확산성이 있겠구나. 전국으로 해서 사교육 없애고 아이를 해방시키고 그러면 출산율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확 늘어나죠. 시험만 없으면 한국에 시험만 없으면 출산이 늘어납니다. 이 못된 시험이 있어요. 한국의 수능 시험이 못된 시험이에요. 네. 돈을 버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방법 중에서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은 주식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주식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밥 먹듯이. 주식만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기본이에요. 내가 월급이건 내가 사업을 하건 내가 장사를 하건 내가 식당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주식을 무조건 하느냐? 나는 육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워런 버핏이한 얘기랑 똑같아요. 내가 잘 때도 누군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고 내가 돈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사를 해서 버는 사람도 있고 월급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선수 벌 수도 있고 내가 운동선수를 해서 뭐 내가 1년에 뭐 1,000만 불을 번다. 그 중에 100만 불을 투자가 돼야 돼요.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각자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죠. 노예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월급쟁이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노예가 월급쟁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다 월급쟁이가 아니고 아니지만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뭐 1,000가지 만 가지가 있죠. 우리가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 있잖아요. 권투선수죠. 마이크 타이슨이 그 옛날에 한 번 싸우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번 싸우고 그 버는 돈이 500만 불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 30년 됐죠. 30년 전에 500만 불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돈 50억이면요. 지금 한 500억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파산 선고를 했어요. 왜 파산 선고를 했을까요?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은요. 어떤 차가 사고 싶으면요. 색깔별로 다 사요. 한국에도 내 그런 여성을 만났어요. 샤넬백을 갖다 결정을 못 해갖고 색깔만 다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그럼 투자할 때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펀드에 들어가고 내가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 하는데 힘들죠. 네. 네.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세금 혜택이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는데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네.